농락할 때 굉장히 많이 쓰는 게 바로 21선을 붕괴시키는 방법이에요. 음봉,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 저점을 찍으셔야 되니까 여기가 이제 세력이 저점을 찍은다 되겠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동훈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요, 좀 강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력이 개인을 농락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책으로만 공부하면 당한다. 자, 이게 오늘의 핵심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책으로 주식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가장 당하기 쉬운 게 뭐냐면요. 일반적인 책을 보시게 되면은 21선을 손절가로 설정하자라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게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내가 팔면 올라간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 이게 바로 이제 그런 자리에서 내가 매도를 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제가 말씀을 들어볼 테니까 한번 잘 들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중에 있는 책에 보시게 되면 이제 21선을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이제 손절가로 잡아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만약에 이걸 손절가로 21선을 손절가로 잡았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아마 10번 사면 8번 정도는 아마 손절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걸 세력들이 그러면 어떻게 개인을 농락하겠습니까? 우리가 전쟁을 할 때 보시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러니까 초보 장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알고 있는 전략, 전법이라는 게 있겠죠. 전술이 있을 것이고, 이거를 어떻습니까? 역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모두가 알고, 얘는 이런 장소에서는 이런 전략을 들고 올 거야. 이렇게 상대편이 예측을 하고 있는데 내가 그렇게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멸입니다. 주식도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 즉 21선을 손절가로 잡는다라고 했을 때 어떤 현상들이 발생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21선 손절가 잡았을 때요, 주가가 올라갔다가 보통 이렇게 만나게 돼요. 21선과. 그러다가 21선을 확 깨버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21선을 깨버리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세력들이 물량을 좀 받고 싶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손절가로 잡고 있는 가격대를 이탈시킨다라면 쉽게 물량을 잡아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농락할 때 굉장히 많이 쓰는 게 바로 21선을 붕괴시키는 방법이에요. 자, 그때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느냐? 일단 21선을 깨질 때 거래량을 보셔야 돼요. 거래량이 크게 수반되지 않는다면 이거는 속임수일 가능성이 일단 높다라고 판단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물론 21선 깨질 수 있는 구간에서 주식을 매수하시면 안 되겠죠. 일단은 안 하는 게 상책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가다 보니까 21선과 만나게 되면서 21선 이렇게 이탈을 했다고 칩시다. 자, 그럼 우리가 이걸 무조건 매도를 해야 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하면 바로 세력들에게 농락당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떤 경우는 계속 빠지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러면, 자, 세력들이 물량을 21선을 깨놓고 물량을 잡는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깨놓고 어떻게 될까요? 한 번 더 뺄 수도 있고 뭐 여러 번 뺄 수도 있겠죠. 그러다가 다시 이제 얘네들이 물량을 잡는다고 했을 때는 한번 반격파를 알려주는 이런 양봉 형태들이 만들어질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깨놓고 기다려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추격 매도하기보다는. 만약에 이제 여기서 깨질 때 매도하는 건 뭐 당연합니다. 이거는 이제 당연히 매도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때는 내가 깨지는 걸 봤어. 그럼 매도하는 게 맞습니다. 일단은 빠지기 시작하는 거니까. 근데 내가 그거를 못 팔았다고 했을 때 지켜보는 거죠. 그러면서 21선 깨놓고 한번 튀어오르는 모습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물량이 들어온 날이죠. 이 가격대를 깨지 않는다라면 가져가 보는 거예요. 추격 매도 하지 마시고. 자, 그리고 오히려 이걸 반대로 역으로 이용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겠습니까? 바로 1파동이죠. 1파동 이후에 21선을 깨는 현상이 발생하겠죠. 자, 그러고 나서 여기서 이제 안 밀리고 버텨줄 때 오히려 이미 21선을 깼기 때문에 여기서 어느 다중바닥을 만들어내면서 신호가 나타날 때
매수를 하신다면 이렇게 쉽게 손절하는 일은 별로 없을 것이고, 그리고 오히려 세력들의 방법을 역으로 이용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근에 나왔던 뭐 대한항공의 흐름을 한번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만약에 21선을 그냥 손절가로만 잡았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 종목은 여기서 손절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팔고 났더니 나는 책에서 봤더니 21선을 깼더니 팔았어요. 근데 그 다음날 바로 오히려 더 큰 폭등이 나타나게 되죠. 자, 이런 현상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럼 어떻게 하라 그랬죠? 그러면 여기 21선 깨지고 양봉이 한번 나왔죠. 그럼 이제 이 가격을 깨면 안 되는 겁니다. 다시 이 가격을 깨고 내려온다면 그때는 매도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렇지 않다면 보유해본 전략이 맞다라고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뭐 올릭스라는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실제로 들어간 자리를 좀 보시면 되면요, 21선을 지지를 받고 올라간 게 몇 번이나 되겠습니까? 올라가다가 자, 이 검은색 선, 여기 화면에 보이는 검정색 선이 21선입니다. 그러면 이 종목을 책으로 보신 분들이 21선 깨졌으니까 팔았습니다. 팔았죠? 그 다음날 바로 폭등입니다. 그래서 책으로만 배우신 분들 보시게 되면 내가 팔면 올라간다는 소리를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깨지고 그 다음날 바로 양봉이 나왔으니까 이제는 이 가격을 깨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지켜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또 한 번 깹니다. 그럼 또 위에서 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또 손절을 했겠죠. 자, 그리고 깨지고 내려가서 또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양봉이 나온 날을 보세요. 이날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저점에서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이 가격을 깨지 않는다라면 보유해보는 전략이 맞는 거죠. 자, 그리고 주가가 오히려 지지받다가 이게 폭등을 했는데, 이게 폭등이 그냥 폭등이 아니라 대폭등이 발생하게 되죠. 이거 또 한 번 깼습니다. 그러면 주식은 대부분이 이렇게 움직여요. 21선을 그냥 다 깨고 갑니다. 기본식으로. 그러니까 21선을 손절가로만 잡는다라면 완전히 세력들에게 농락을 당하게 되는 거죠. 자, 이 종목도 보시게 되면은, 자, 여기에서 21선을 깨고 내려갔습니다. 자, 그럼 여기가 손절 라인이 되겠죠. 종가 기준으로. 이제 이 가격을 깨지 않는다라면 이 종목은 버텨보는 게 맞다라는 거죠. 종가 상입니다. 그리고 다시 또 주가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고요. 그 이후에 또 한 번 깼습니다. 또 안 깼죠? 그러면 계속 주가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또 안 깼습니다. 깨지고 나서 그 21선 깨지고 나서 첫 양봉 나온 날의 저점을 깨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주식을 팔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세력들은 21선을 깨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21선을 깨지는 것을 가지고 손절가로만 잡는다라면 이렇게 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뭐 나노신소재라는 종목을 한번 볼까요? 뭐 아무거나 그냥 제가 생각나는 거 그냥 아무거나 보도록 할 텐데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선 타고 올라가죠. 검정색 선입니다. 21선을 깼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주가를 들어 올렸죠. 그러면 내가 만약에 21선을 깨지는 거 손절가 잡았다면 역시 물량 다 털리고 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뭐냐? 진짜 깨지는 걸 조심해야 되겠죠, 이제. 진짜로 깨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주가가 이제 깨지면서 대폭락으로 이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판단하냐는 거죠. 일단 첫 번째로 봐야 될 건 뭐냐? 21선을 깨고 내려올 때 거래량을 다 보십니다. 거래량이 말수반됐으면 일단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깨지고 나서 첫 번째 양봉 나온 날을 여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손이 어떻게 그어질까요? 여기로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는 여기를 깨게 되면은 이 종목은 정말로 매수세가 이탈했을 가능성이 높겠구나 판단하는 거죠. 그 후에 이제 깨지고 내려가면서 이렇게 이제 깨지고 날아가는 날, 이렇게 깨지고 내려가는 날이 보이실 거예요. 자, 이런 날이 바로 이제 진짜로 이게 깨는구나라고 판단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21선만 깨졌다고 해서 무조건 매도를 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이걸 잘 공부하시면 오히려 세력들의 등을 쳐먹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나올 수 있다는 것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제가 팁을 드렸습니다. 무조건 우리가 책으로 배운 대로 21선 깨지면 팔아야 돼. 이런 어떤 방식은 좋지 않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뭐 한국 카본 아무거나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선을 깰 때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21선을 깨고 내려갔죠. 만약에 손절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다음날 대폭등을 했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음봉이 나왔으니까 이제 여기가 그 음봉 나오고 그 다음날 양봉이 나왔죠. 그럼 여기에 선이 그어지겠죠. 이 선을 깨지 않는다라면 요거는 속임일 수도 있겠구나 판단하시는 거고요. 만에 하나 이제 여기서 이 다음날 양봉 나왔다가 말이죠. 다시 한번 이렇게 음봉으로 이 선을 깨고 내려간다라고 하면 이거는 조정이 진짜 길어지겠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도 보시게 되면 음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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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봉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그 저점을 찍으셔야 되니까 여기가 이제 세력이 저점을 찍은다 되겠죠. 이제 이 가격을 깨지 않는다라면 이제는 역시 버텨본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처음 보신 분들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정말 중요한 내용이고요. 주식은 절대 책으로만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실전이 중요한 거고요. 속고 속이는 모습들이 엄청나게 나오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거, 돈마니 TV에서 해드렸던 거,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시면서 한번 연구를 해보시면 엄청난 비밀들을 알아낼 수 있을 거다. 자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이고요. 오늘 영상 보신 분들은 큰 것을 얻었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만약 그렇게 생각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꼭 누르시기 바라겠고요. 댓글로 또 많이 남겨주신다면 또 궁금한 내용도 물어보신다면 제가 또 답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돈마니 TV의 특강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